투자에서 나오는 수입.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택을 투자용으로 구입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준 경우를 생각해보자. 만약에 임대료 수입이 그 부동산 자산을 유지하는 비용을 능가한다면 그 사람은 아이 사업면에서 수입을 얻고 있는 것이다. 예금 이자를 얻거나 주식이나 채권에서 배당금 수입을 얻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아이 사업면의 자격 여부는 그 사업면에서 일을 하지 않고도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에 달렸다. 퇴직연금 계좌는 투자인가? 연금 계좌에 정기적으로 돈을 붓는 것은 이 사업면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장려하는 형태의 투자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금 개혁은 위험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며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는 결코 경제적인 자유를 달성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을 하고 난 뒤에야 투자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아이 사업면 사람들은 일하는 동안에 투자를 함으로써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 계좌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연금 계좌에 저축을 하고 있을 뿐이며 나이 들어서 퇴직하고 나면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유익을 얻겠다 이 말이죠. 머리로 돈을 보도록 훈련하라. 머리로 돈을 보게 하는 훈련은 첫 번째 단계는 뭘까? 대답은 바로 금융 지식이다. 금융 지식을 쌓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쓰이는 단어들과 숫자 체제를 이해하는 능력에서 시작이 된다. 현금으로는 사업면을 보자. 각각의 사업면은 서로 다른 그걸 이해하도록. 예를 들어서 의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자. 당신의 수축 혈압은 120이고 확정 혈압은 80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다는 뜻인가 나쁘다는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 하지만 이게 시작점이 될 수가 있다. 주식의 PE는 12이고 내 아파트의 현금 투자 수익은 12이다. 빨간선 가계부. 자동차 업계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서 엔진을 빨간선이 유지한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엔진 RPM을 빨간선이 가깝게 높인다는 말인데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재정적으로 빨간선 근처에서 살아가곤 한다. 의사의 내 친구들은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열심히 일해도 충분한 돈을 벌 수 없다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라고 말한다. 돈이 돈을 벌도록 만든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든 간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중에서 일부를 항상 아이 사업면에 투입해야 한다. 아이 사업면은 돈이 돈을 벌어주는 것이다. 다른 형태의 투자들도 사람들은 교육에 투자한다. 전통적인 교육은 중요하다.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직업에 따라서 돈을 벌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돌아갔을 때 당신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뭐 이렇게 부자 아버지는 누가 내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아님을 가르쳐 주었다. 1조 4천억 달러가 주인을 찾고 있다. 1조 4천억 어마어마한 양의 돈은 똑같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그것을 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하지만 돈을 다루는 법을 모른다면 돈은 당신에게서 멀어진다. 소경이 소경을 인다 하듯이 평범한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95%는 눈으로 하고 오직 5%가 머리를 한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한다. B와 I 사업면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5%만 눈을 사용하고 나머지 95%를 머리로 보도록 훈련해야 한다. 부자 아버지는 머리로 돈을 버는 훈련을 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 돈은 머리로 보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부동산은 부동산일 뿐이지 회사의 주식 증서도 주식 증서일 뿐이고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야. 거래계약, 시장, 관리, 위험 요소, 현금 흐름. 뒤이어 부자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졌어. 왜 그렇게 높은 이자를 내느냐고. 나쁜 거래로 좋은 거래로. 나쁜 거래를 좋은 거래로. 능력이 되는 한 무한대여 기껏
돈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돈은 머리로 봤을 때 더욱 분명하게 보인다. 내가 아파트를 구입했다. 5만 6천에. 그래서 아파트가 부자 아버지는 자리를 내서 사무실 문을 닫자. 그것은 내가 곧 한바탕 훈계를 듣고 중요한 교훈을 배울 것이라는 의미였다. 나는 전에도 이런 종류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었다. 그래서 한 달에 이런 돈이 얼마나 됐냐? 부자 아버지가 다시 물었다. $100 정도요. 소심하게. 직업적 안정에서 경제적 안정으로 삶의 패턴을 바꾸는 법.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돈을 빚진 사람이 없다. 진짜 자산을 전제해 갖고 있지 않으며 종종 다른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정적인 경제적인 곤란을 겪는다. 만일 직장이 없다면 그들은 눈깜짝 사이사이에 빈털터리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도 학교에 가고 다 배우지만은 누가 누구에게 빚지고 있는가, 그리고 아무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다른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된다. 돈은 계정이다. 현금 흐름 4분면의 기분을 이해하고. 사람들은 왜 돈 문제로 고생하는가? 수입이 부채가 많고 이익을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서 부채와 위험을 지면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돈을 버는 것은 일반 상식이다. 부자가 아빠가 말했다. 오늘날 존재하는 대부분의 돈은 불안화폐로 금분 같은 화폐 교환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대의 돈은 그것을 발행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존재할 때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는 순조롭다는 불안하고 감정적인 신경감이 걸려있다는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누가 누구에게 빚지고 있나? 다시 74년으로 돌아가 보자. 부자 아버지는 5만 6천 달러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는 방법을 통해 내게 거래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줬다. 이 게임의 이름은 누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가이다. 그저 게임일 뿐. 처음에 나는 부자 아버지의 말에 화가 났지만 경청하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마침내 그분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맥락으로 설명해 주었다. 넌 미식 축구를 좋아하지? 네. 좋아하는 게임은 돈이란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머리 게임을 아주 좋아하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돈 게임이 아니잖아요. 네 말이 맞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돈은 생존의 문제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돈을 억지로 해야 하는 게 게임이고, 그래서 그것을 싫어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가 문명화 될수록 돈은 우리 삶에서 더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부자 아버지는 현금 흐름 4분면을 그렸다. 게임의 이름. 빚진 사람이 많을수록 가난해진다. 빚진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빚진 사람이 많을수록 너는 가난해진다. 그리고 내게 빚진 사람이 많을수록 더 부유해지고. 빚을 졌다? 내가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있으면 세상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갈 거야. 내 시간과 노동, 집, 삶, 자신, 그리고 심지어 내 자존심과 체면까지도 말이다. 그런 규칙을 만든 것은 내가 아니다. 하지만은 나는 이 게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잘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가 배우고만 싶다면 내가 이 게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마. 돈은 빚이다. 부자 아버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재산을 모으는 수단이 아니라 빚을 지는 수단일 뿐이라고 설명을 했다. 어째서 저축에는 세금 혜택이 없는가? 그룹은 당신의 저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게다가 은행은 당신의 저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예금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진 돈을 최소한 10배를 벌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은행에 $1를 예금하면 법에 따라서 은행은 다른 사람에게 $10를 대출해 줄 수 있다. 심지어 중앙은행이 부과하는 준비금 한도에 따라서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한마디로 당신이 은행에 넣은 $1가 갑자기 $10 또는 그 이상을 불어난다는 뜻이다. 이렇게 신기한 마법이 다 있다니. 무엇보다도 은행은 그 $1에 대해서 겨우 1% 미만의 이자를 지불한다. 경기가 좋을 때는 5%를 지불하기도 하고, 은행의 대차 대조표는
부채, 당신에게 저축수표 계정, 이런 것이 많을수록 돈을 버는 것이다. 그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이익을 가져간다 이 말이죠. 자, 은행은 당신이 맡긴 $10, $10로 만들어서 9% 이상의 이자를 벌 수 있다. 얼마 전에 나는 현금 서비스 금리가 8.5%밖에 안 된다고 선진하는 신용카드를 만들려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화려한 빈볼에 숨어있는 법률적인 용어들로 이해하고 있었기에 실질적으로는 금리가 23%임을 깜빡할 수 있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나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어쨌든 그들은 당신의 저축을 가져간다. 그들이 당신의 저축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보다 명확하다. 당신이 숫자를 읽을 수 있고 현금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볼 수 있다면 그들이 어쨌거나 당신의 저축을 가져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당신이 자산 부분에 저축한 돈은 당신의 부채 부분에서 융자금 이자라는 형태로 빠져나가고 있다. 지출, 자산. 저축은 자산인가? 당신이 저축한 돈은 자산이다. 이건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의 재무보고서를 제대로 읽을 줄 안다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부채. 1994년이 되자 우리의 모든 자산에서 창출되는 비활성 소득 지출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자산, 부채. 부유함의 정의는, 내가 생각하는 부유함의 정의는 당신 혹은 당신 가족 중에 누군가 물리적으로 일하지 않고도 삶의 질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날짜의 수다. 1994년 즈음이 되자 키움가는 급격한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완전한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투자에서 나오는 수입이 우리 월간 지출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의 E나 S사업이면 임금을 통해서 벌며 20% 미만에 불과하다. 나는 일장과 100만 전능자가 되었지만 진정한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것은 1994년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사업의 흐름을 본다. 자유를 향해 현금 흐르는 사업은 일련의 규칙들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일 뿐이다. 부자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는 몇 년 전 나는 대부분의 부자들이 수입의 70% 투자, 즉 1사분면을 통해서 창출하며 임금, 즉 2사분면에서 얻는 수입은 30% 이하에 불과하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빌 게이츠는 대단한 제품을 만들지 않았다. 그는 또 역시 그렇게 현금 흐름 4분면 경고 5단계 투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졌다면 먼저 4단계 투자의 기술을 익혀야 된다. 5단계 투자. 햄버거와 비즈니스. 그래서 나는 대화가 이점에 이르면은 햄버거. 나는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부유한 도덕적 기업보다도 훨씬 훌륭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가들이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공들여 설명한다. 세상에 맥도날드보다 더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수백 개의 햄버거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해낸 것은 오직 맥도날드 뿐이었다. 다른 면을 보라. 사람들이 이런 점을 깨닫기 시작하면 나는 그들에게 맥도날드에게 가서 햄버거를 산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그들이 소비자들에게 햄버거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살펴보라고 한다. 햄버거 고기를 배달하는 트럭과 소를 키우는 농장, 농장에서 그 소고기를 구매하는 바이어들과 햄버거 판매를 돕는 TV 광고들을 보라. 전국 부부단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똑같이 외치는 어서오세요 맥도날드입니다 라는 인사말.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점마다 똑같은 실내장식 각 지역의 지점들, 햄버거 빵을 굽는 가게들과 전세계 어디서나 똑같은 맛이 나는 감자튀김 등등등등. 투자가의 5단계를 꼼꼼히 읽어보고 자신이 갈 길을 선택하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금융업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ROI, 즉 투자 수익률이 있다.
ROI는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뀐다. 가령 은행가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3%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좋은 조건이라고 여길 것이다. 재무설계사와 이야기할 때는 또 이렇게 말한다. 고객님이 투자를 하시면 매년 10%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10% 수익률은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조건일 것이다. 당신의 맥도날드보다 더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회사를 시작하는 법이나 새로운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위한 투자금을 모으는 방법을 묻는다. 나는 대개 한 10분 정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다. 이 제품은 당신은 3단계 투자인가? 3단계 투자가는 2단계 투자가와 매우 비슷한데 다만 이들은 주식이나 또 뮤추얼 펀드, 보험, 또 외환 이런 데 투자. 다시 말해서 이 단계에 수반되는 위험은 만일 모든 것을 잃게 될 경우에 돈을 잃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4단계 투자인가? 당신은 전문적인 투자인가? 그렇다면 축하한다. 기꺼이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사실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당신은 5단계 투자인가? 내게서 5단계의 자본가가 투자가 된다는 것은 세계의 정성이 오르는 것과 비슷했다. 그대로 온 세상이 당신의 놀이터인 것이다. 이렇게 사법면에서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그래서 배워야 한다. S타입과 B타입의 차이점은 B타입 사람들 1년 이상 사업에 손을 뗐다가 돌아왔을 때에도 사업이 예전보다 더욱 잘 운영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에 S타입의 사업가들은 S가 1년 정도 떠나 있게 되면 나중에 돌아왔을 때 사업 자체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사분면의 투자가는 보통 자신의 돈을 사용해서 투자한다. S는 비사분면의 투자가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의 돈을 사용해서 투자한다. 그래서 큰 차이가 일어난다는 거죠. S사분면에서 성공한 사람과 B사분면에서 성공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자금 조달이 있다. 자금 조달. S사분면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금 조달하는 것을 늘 어려운 법이다. 그렇지만은 B사분면의 경우에는 사업체의 주식을 또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주식을 공개하면 간단하다. 이렇게 해서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리더십은 사람들에게서 최선을 다해서 끌어내는 능력이다. 비즈니스. 창업이 이르는 단계. 나는 종종 제1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흐름을 보고서 끄집어낸다라는 건데 바쁘다 바빠 투자가 3단계에 있는 투자가들은 너무나 바쁜 나머지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지를 않는다.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뢰를 못한다라는 거죠. 바쁘다 바빠. 4단계는 바쁘다 바빠가 아니고 공부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리더십은 사람들로부터 최선을 이끌어낸다. 내 부자 아버지의 우상은 헨리 포드. 그래서 예스하게도 우리가 아는 금융 컨설턴트와 그 연금 관리자들은 대부분 투자자가 아니다. 그들은 사업면에서 나는 401k와 같이 형태의 연금 계획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병나라면은 절대 그것을 이용하지 않겠지만 말이다. 세상의 투자는 뭔가? 평범한 투자가들은 현금 흐름을 위해 투자와 투자 소득을 위한 투자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투자 소득을 위해서 투자하며 주가나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린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면 당신은 투자를 잘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부자나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자산권이 아니다. 부동산은 좋은 투자죠. 나는 그렇게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두려움이라는 감정, 봉급 생활자 이의가 돈이 없다는 두려움에 대해서 안정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자영업자 S의 대응 방식은 종종 그와 다르다. 시스템은 자유로워는 다르다. 시스템. 프랜차이즈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직접 시스템을 개발할 때 수반되는 어려움을 제거해 주었다. 개인적인 프랜차이즈. 현금 사분면의 오른쪽으로 옮겨가기를 바라면서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는 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충고는 조직이 제공하는 상품이 아니라 교육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다.
교육에 성공을 위해서는 거절당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걱정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 나는 자신이 뭔가 다른 일을 할 경우에 친구들이 뭐라고 말할지 겁이 난다는 이유로 투자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다. 나도 같은 경험이 있게 잘 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투자는 위험하지 않다. 투자는 재미있다. 투자는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 금융 전문가, 학교에서 돈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까닭에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이 금융가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돈을 맡긴다.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컨설턴트였을 뿐이죠. 핵심적인 차이, 돈을 버는 투자자를 만나고 멘토로 삼으라 말이죠. 은행은 시스템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시스템이 있어야지 마케팅, 재정 등등. 또는 은행은 이미 유효성이 입증된 시스템과 그것을 운영할 사람들에게는 돈을 빌려준다. 현명한 투자가가 되고 싶다면 역시 은행과 똑같이 해야 한다. 프랜차이즈와 마찬가지로 미국 법률 체제는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불법으로 분류하려 했다. 실제로 지금도 세계 일부 국가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B로 가는 길이다. 사업면이 하는 사람, 사업면 사람들이 하는 말, 단어는 도구다. 부자부지는 일단 면접을 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핵심적인 차이는 뭔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기울이는 것이다. 자, 자신이 속한 사업면을 바꾸는 것은 종종 자신의 핵심적인 면모를 바꾸는 것이다. 핵심적인 면모를 바꾸는 것이다. 프랜차이즈를 구매한다. 있으면은